미등록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밝게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들이 마냥 밝은 주제는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사실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성폭력 관련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성폭력이라고 하면 단어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성폭력, 성폭행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폭력이랑 성폭행 굉장히 헷갈려요. 그 단어 하나만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폭력이라는 큰 개념 안에 성폭행이 들어가는 건데 간단히 구분을 해드리면은 성폭력 안에는 강간, 강제추행, 뭐 성희롱, 성착취, 사이버 성폭력 이런 모든 성적인 범죄를 다 성폭력이라고 하고요. 성폭행은 강간 미수 아니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때 나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내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할 때 이런 것들이 성폭행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건 또 다른 개념인데요. 성추행은 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성적 행위인데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아니면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신체 접촉이에요. 이렇게 만지면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말, 행동 아니면 그런 것들로 나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식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이런 말 자체 모두가 성희롱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폭행이랑 성추행이랑 성희롱이 다 처벌 대상인데 성폭행과 성추행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요.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폭행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한테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아는 사람 간의 성폭행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지. 네,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 성폭력 상담소에 의하면 80% 이상은 아는 사람, 지인이나 동료, 이웃, 친척한테 폭행을 당하는 거는 대부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접한 사례들 좀 있나요? 네,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 처제가 한국에 오는 날에 한국가 공항에 나가서 처제를 데려오고 오는데 오는 중에 성폭행은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 처제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언니한테 말하면 너는 문법 제로자로 만들겠다 아니면 강제 출국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강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징역은 총 7년 넘게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렇게 뭐 몸을 씻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폭행 이후에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빨리 그 나를 성폭행한 범인의 흔적을 내 몸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제로 키스를 당했으면은 뭐 양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강제 성기 삽입이 있었으면은 뭐 몸을 구석구석 닦는다거나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범인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양치를 하지도 말고 가능하면은 오줌이랑 똥도 싸지 말고 몸을 닦지도 말고 그 상태 그대로 경찰서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옷을 벗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코팅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넣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뭐 지퍼백이나 이런 플라스틱 비닐 봉지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안 되는 게 피나 오염으로 인해서 그 범인의 DNA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을 때 몸에 멍이나 아니면 상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지만 뭐 맞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저항하느라고 뭐 스크래치가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때 사진을 찍을 때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몸에 있는 상처만 클로즈업을 해서 찍어요. 그러면 경찰에 그거를 제출을 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 팔에 난 멍이 내 팔에 난 멍인지 다른 사람 팔에 난 멍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했을 때는 가능한 얼굴과 내 상처 부위가 다 나오게끔 찍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성폭행 피해자가 이렇게 바로 신고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면은 먼저 성폭행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인상 차기, 그 당시 상황 등을 상세하게 메모를 해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성폭력뿐만 아니고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뭐 불법 촬영, 스토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댓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근데 성폭행을 당하고 나면 이렇게 임신이 될까봐 하는 불안감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럴 때 사후 피임약이 있어요. 성폭력 일어나고 나서부터 72시간 내에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약은 먹으면 무조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은 사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성폭력 피해자가 꼭 직접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예전에는 직접 신고하면 보복당할까봐 내기 들어와서 뭐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고제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대신 신고해도 접수이 되고 그 조사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일 경우에 좀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폭행 피해를 당했더라도 그 체류의 불안정성 때문에 뭐 이렇게 신고 혹은 뭐 지원, 방금 말했던 다양한 것들을 좀 누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성폭력 피해자이면 전국에서 그 지원하는 쉼터가 있거든요. 쉼터에 입소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 비자로 연장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미등록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체류 부분과 상관없이 그 성폭력 피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성폭행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하고 나면 재판 과정이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법적 재판 뭐 이런 과정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죠. 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전담 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를 보호해줄 변호사를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법정이라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주 여성들은 특히나 두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해자와 분리되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공개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폭행 피해자가 신고를 할 때 사실 재판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자기 꼭 그렇게 이름으로 본인 명의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접수할 때만 본인 이름 쓰고요. 그 이후에는 조사할 때부터 그 법정 나갈 때까지는 가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 형사가 관리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담당 형사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남편들이 이주 여성들한테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너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진짜 집까지가 뭔데? 남편이 이주 여성을 좀